오케이. 오케이. 이 녹색 부분 중에서 다른 쪽 부분 말고 유형들 중에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파고 팔면 난이도를 진짜로 많이 올릴 수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의 넓이 부분을 한다. 우선은 딱 타이틀을 한번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그 S라는 친구는 요렇게 잎사귀 모양의 절반 정도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fx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흰색 그래프와 그리고 그 역함수인 노란색 그래프와의 교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 보여 이거? 교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랑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다? y는 x와의 교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f에 대한 x와 f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묻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y는 x와의 교점으로서 대체를 해서 우리는 그 교점을 찾는다라는 얘기지. 찾고 나서 그래프를 봤더니 위에 있는 뚜껑이 fx이고 밑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fx라 한다면 이 친구는 그 교점으로부터 x-fx의 그래프의 몇 배다? 2배랑 같다라는 얘기지. 2배. 왜냐면 이 나뭇잎 모양이 똑같은 게 대칭을 하면 똑같은 게 있으니 절반에 대한 그래프 내에서 2배를 해주시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역함수는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17번에 있는 거 한 문제를 내가 한번 기초적인 정리로 한번 도와줄게요. 대신에 이러한 어떤 잡다구라는 어떤 개념을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 자, 갑니다. 0 이상에 대해서 y는 x의 제곱이 이렇게 딱 있다죠. f의 x가 x의 제곱이죠. 그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 같으므로 그려진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게 y는 gx죠. 참고로 얘는 그냥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녀석이고 무리함수라는 거 모르더라도 이때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를 모두 구하면 풀이 과정은 x랑 뭐랑 같도록 fx인 x제곱과 같도록 하라. 따라서 x의 값들은 0과 1이라고 보시면 첫 번째 해결을 하죠. 그래서 여기 0과 이것은 1이 되는 거야. 두 번째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이거야. 나중에는 이것을 다른 약식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가르쳐줘서 설명할게. 그러면 계산을 안 하고 공식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실제 풀이 과정은 0부터 1까지 x-x제곱이라고 한다. 계산해 주시면 얘는 2분의 1 x에 대한 제곱 3분의 1 x의 제곱이라서 이것은 1부터 0까지 해주시게 되면 6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6분의 1, 그래서 세 번째 거의 정답은 6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저거 한번 필기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필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번을 내가 한번 예열을 한번 해줄게. 19번도 다인이 필기 다 했어? 네. 자, 19번 하나만 다시 한번 더 복습 삼아서 한번 해보자. 오른쪽 그림은 fx와 뒤집혀진 역함수의 그래프이다. 두 곡선이 1,1이랑 3,3에서 만난다. 그리고 1부터 3까지 fx의 적분값이 얼마다? 3이라고 나와있다. 자, 이거를 줄여놓고 위치상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냐? 1부터 3까지 fx 값이 3이다라는 것은 요만큼에 해당되는 면적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이것이 3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 밑동가리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 잎사귀에 해당되는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3만큼을 빼주시면 되는 거지.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에서 요만큼에 대한 넓이에서 따라서 여기 잎사귀 절반에 대한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4가 되겠고 따라서 거기서 3을 빼주면 되는 거다. 1이 되는 것이지.
나뭇잎의 절반 정도의 면적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전체 넓이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필기. 자, 책 제일 뒤편에다가 하나만 더 적을게. 역함수에 대해서. 이 베이직 셈에서는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해서 조금만 더 설명 좀 할게. 하나만 더 적어보자.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한다는 것은 역함수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적분, 정적분이라고 좀 적어줘. 자, 이거 기초편이야. 기초편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내용이 좀 없어서. 자,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얘가 fx가 y는 x랑 교점이 없는 상태야. y는 x랑 교점이 없는 상태야. 그랬을 적에 이 친구에 대한 값은 a가 되고 이 친구에 대한 값은 b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 첫 번째 단계에서 f에 대한 a에 대한 치역값을 c라고 합시다. 이거 c. 그 다음에 f에 대해서의 b의 값을 d라고 잡도록 할게. 이거를 c라고 잡고 f에다가 b를 넣은 것을 d라고 잡자. 이거를 세팅할게.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g에 대해서의 c의 값은 a가 되겠고 g에 대해서의 d의 값은 얼마가 될 수 있어? 이거는 b라고 잡을 수 있겠지. 얘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얘는 따라서 오겠지?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요 녀석과 이거를 y는 x로 대칭해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만치가 c라고 할 수 있겠고 요만치가 d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는 y는 x 대칭을 한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이거 한번 필기해보자. A에서부터 B까지의 fx, dx와 C에서부터 D까지 gx에 대해서의 dx의 적분값은 뭐가 다르지? 이 적분 원래 함수에서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이랑 역함수에 대해서 C에서부터 D까지의 적분값의 합은 이게 저거 아니에요? 아유, 아이린 대답은 잘해. 자, 대답하는데 어디에요? 우리 원래 함수에 대해서의 적분값은 x축 기준으로 윗뚜껑에서 아래 직선 사이에 해당되는 면적값이지. 이 역함수는 아래 직선으로부터 윗뚜껑까지의 면적값이지. 사실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라는 거 보이니? 기역자 모양 보이니? 비디구나. 기역자 모양 보이니? 그치? 얘 면적이 얘랑 일치하는 거잖아,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친구와의 뭐에서 비디 빼기 A. 곱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뭐에서 얘에 대한 곱하기를 뺀 것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 헐. 그렇지?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그래서 얘는 B 곱하기 D에서 A 곱하기 C로서 명명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 하나만 더. 이해 갔어요? 네. 좋았어. 빠밤. 이거 하나만 좀 필기해 주세요. 왜 마스크 썼어? 왜요? 저 피부 뒤집어진 이슈로. 알겠어? 그래서 마스크 쓰세요. 미세먼지가 진짜 심해요. 나도 써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던데 거의. 그래. 어제 근데 진짜 탁하다. 어제 진짜 했어요. 에어컨 청소 기간 됐다,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청소해, 이거. 업체 불러서. 이거 다 하고.
이거 있잖아. 다 필터 다 청소하고. 네. 3개월. 기우. 청결하지 내가. 선생님. 자, 마지막 내용. 요거 이제 도입부 들어갑니다. 자, 개념 57이야. 개념 57이야. 자, 도입 한번 해보자. 우리 위치를 미분하면 뭐다? 위치를 미분. 속도다. 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다? 그렇진 않다. 이렇게 설명했었지? 그 이유는 적분상수 C를 모르기 때문이다. 오케이? 몇 층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다만 둘 사이의 관계가 미분과 적분 사이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말이다. 이때 여기서부터 도입을 하는 거다. 자, 네, 움직임 거리. 위치와 이동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오늘의 타이틀은 어떠한 인테그랄이 있어서 t0에서부터 t까지에 대해서 이 vt를 적분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서열상 속도의 적분은 xt로 나오는 건 맞긴 한데 처음 위치가 달라서 속도를 적분한다고 위치라고 부르진 않는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적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x에 대한 t에서 x에 대해서 보다 t0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괜찮지. 왜? 이 친구를 적분한 것은 x에 관한 식은 맞잖아. 거기서 t에서 t0를 빼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고로 어떤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냐. x에 대한 t라는 친구는 x에 대한 t0에서부터 t0에서부터 t까지의 vt라고 표현을 하고 각각의 명칭들을 받아 적으시면 되겠어. 나의 위치는 처음 위치 적분상수 C라고 봐도 되겠고 그리고 더하기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다. 아, 속도를 적분한 것은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에 대해구나.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의 위치지. 우리가 속도 때 영상을 찍었지만 내가 이렇게 설명했었거든. 내가요 2초 동안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그 다음에 5층에서 내렸어요. 그 위치의 변화량은 2층 올라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위치는 뭐야? 5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 출발한 탑승한 층이 3층이라서 위치는 뭐다? 최종적으로 내가 내린 어떤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움직이거나 한 변화된 정도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이건 처음 출발한 거 탑승하거나 했던 그 위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 배우는 모든 그 운동은 앞뒤 운동과 위아래 운동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로서는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게 제일 상황으로서 제일 많이 이해하기 좋아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삼라만상에서 벌어지는 운동들은 뭐냐면 좌표 평면이거나 이퇴도형에 대해서의 어떤 변화야. 근데 미적분에서 배우는, 즉 우리가 이제 이과 수학으로서 배우는 미적분은 뭐냐면 평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는 수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수직선은 시간이 계속적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거밖에 안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 또한도 탑승한 층으로부터 몇 층 올라갔다, 몇 층 내려갔다, 최종적으로서 난 어디 정도로 움직였다 이렇게 본다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이 위치의 변화량에 따라서의 적절한 예 중에서 앞전에 이 시간에 따라서 여기가 t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슝 이렇게 따지자. 그리고 요거가 t1이고 이것이 t2라고 했다 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로 갖다가는 전혀 해석이 안 된다. 내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누구인지가 안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프를 볼 적에는 수투에서 그래프를 볼 적에는 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프를 공격을 하셔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VT라고 딱 잡는 순간 VT라고 잡는 순간 얘는 도함수. 오케이? 기억합시다. VT는 속도 그래프는 뭐야? 도함수 그래프다. 도함수 그래프이기에 면적에다가 부호 처리를 한다. 이거 습관. 복습이었어.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면적이 3이라고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잡았다 쳐. 그러면 얘는 T1까지 플러스 3칸 올라갔다. T1에서 T2까지 한 칸 내려갔다.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 2칸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0에서부터 T2까지는 위치의 변화량을 얼마라고 하는 거다? 2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야. 3층 올라갔다 한 칸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3 더하기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여기서 하자. T0에서부터 T2까지의 VT dt는 2라고 할 수 있겠고 T0부터 T2까지 절대값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의 dt는 4라고 한다. 이때 요 녀석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절대값이 붙는 것을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3 더하기 1은 절대값이 붙였을 때 그때 이름을 이동거리라는 거지.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거 딱 보게 되면 트랙을 한 바퀴를 싹 돌잖아. 트랙을 딱 돌았을 적에 완주를 했어. 그럼 위치의 배달은 얼마야 하는 거야? 0이라고 하는 거야. 왜? 뻘짓거리를 한 거니까. 에너지만 소모한 거잖아. 근데 이동거리는 뭐야? 트랙의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 둘에 대한 명칭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있었다. 자, 요거 살짝 한번 필기해 볼게요. 필기할 게 있다면. 어려워요. 어렵지, 맞아. 너 과중반은 왜 신청했니? 어머니 오셔가지고 어제 아이린이가 혼자서 과중반 신청하고 왔는데요. 이거 범벅이 안 되겠죠? 우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진짜 양쪽에서 다들 갈구는구만. 전 모든 학원 쌤들과 모든 선생님들께 제가 쓴 걸 다 공유했습니다. 절대 제 마음대로 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 가진 쓴거 모르겠어요. 나는 저 쌤한테 말했어요. 휘경을 쓰든 회원을 쓰든 과중반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 전 쌤이 그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 장지우 때도 그렇고 근데 그건 2년 전인데 제가 어떻게 지민이 때도 그렇고. 2년 전부터 과중을 생각한 적은 없어서. 아무튼 근데 가진 말할 때안 돼. 시간 안배가 좀 빡세고 그다음에 석차 내기가 좀 빡세잖아. 예를 들어 물리 신청자가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50명 갖다 석차 내야 되잖아. 아니야. 1등 하면 되잖아. 그지? 1등 하면 돼. 1등만 하면 돼. 해야지. 안 되면 전화 가. 당연히 해서 정글 좀 하겠지. 근데 이거 영상 찍히고 있잖아. 나 이거 실명 언급 안 된다 이거. 이아이린 간다 이거. 조용해. 도현이는 4등급만 나와라. 오늘도 되세요? 아, 그렇네. 아, 몰랐다. 2등, 3등급만 나와. 3등급만. 3등급만 나오면 넌 평타 친 거다. 3등급이 나오면 감사해야 되는 거. 감사해야 되지. 피용 언니도. 오등급제로 3등급은 몇 등급 줘? 5등급제로 3등급이면 9등급제에서 몇 등급제인가요? 형 6등급 되게 6등급. 6등급, 5등급 되겠지.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맞아, 쟤네들 종교 1등 하면 뭐하냐, 5등급 나오는데. 그래도 잘하는 거잖아. 아니야, 거기서 5등급이다. 아니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맞아, 5등급제로 5등급만. 그거는. 자, 갑니다. 이 대표 유형 하나씩 한번 봅시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동그라미 쳐봐. 원점에서 출발해서 뭐야? 처음 위치가 0에서 T0가 0이라는 얘기죠. X0가 0이라는 데에서 속도는 저렇게 나왔어요. 그럼 T는 3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했으니 처음에 박스에다가는 여기다 0 넣어주시고 요게 대해서 3 넣어주시고 이 0이고 이렇게 3 넣어주고 9네 이렇게 9 0에서부터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식은 0부터 4까지의 6-2t의 dt를 하는 거죠. 언제나 연산도 좋지만
직선 형태의 함수가 나왔을 때는 그림을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초반에도 부정적분, 아니 정적분 설명을 할 적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가 얼마야? 6이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3이지?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4가 아니라 이거 얼마야? 여기가 3이죠, 4. 4 맞네? 4까지죠? 그러면 6, 3, 18이니까 여기는 9가 되겠지? 거기는 마이. 그렇죠?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2. 마이 2. 마이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8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면 뭘 할 수 있어? 움직인 거리는 10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지. 하나 더. 10번, 12번. 10번에서부터 12번. 요거 한번 가볼게. 준비됐어요? 자, 읽어보자. 지면에서 30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 이거 이렇게 툭 위로 이렇게 뭔가를 던졌다니까, 물체를 머리가 동전을 튀겼다든지. 속도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물체를 던진 후 문제를 읽기 전에 항상 강조할게. 이런 활용 문제들은 그때 뭘 먼저 구한다? 복습. 그때 아이 좀 도와주라. 미적분 활용 3에서 내가 강조했잖아. 이런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속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속도 가속도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를 무조건 뭘 먼저? 시간을 먼저 찾는다. 항상 여기 강조해. 여기다 적어. 그냥 빨간 펜으로. 시간부터 확보하자. 시간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구하래요. 그때 시간은 이렇게 뭐 찾아래. 그때 시간은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기본기적으로. 자, 읽는다. 시간이다. 물체를 던진 지 1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니까 시간은 이미 나와 있는 허접한 문제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30-10t 이렇게 그냥 적분하라는 뜻이야, 이거. 그치? 근데 이거 지금 그림이 직선이잖아. 그림 다 2차 함수 이상은 그냥 적분을 하는 건데 직선 형태는 그냥 그림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6이고 이거 3이고 이거 0이고 이게 30인가? 30이네. y절편이 32죠. 이렇게. 그럼 물체는 1초 후에 지면의 높이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요거의 면적값이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5. 30 더하기 20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다? V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최고 높이? 어디? 3초. 왜? 3초 때까지는 플러스 값이고 3초서부터 내려가기 준비하는 거잖아. 3초까지 올라갔다가 3초부터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 도달한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은 얼마다? 그때 시간은 t는 3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면 뭐 이 다음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최고일 때 3이니까 그러면 얘는 45. 그렇죠.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45 이렇게. 4초 동안 움직인 거리죠. 여기서 보자.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 따라서 이렇게 4일 때 얘 따로 얘는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0이지만 얘는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5지. 그러니까 정답은 45 플러스 5라고 해야 되겠지.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거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면적들을 더해 주시면 된다. 됐어? 뒷장도 똑같아. 그래프 보고서 해석하는 거야. 자, 개념 58번도 그냥 같이 그냥 그림으로써 해줄게.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 18번까지를 후다닥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맥상에서 원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기본기 문제가 될 겁니다. 속도 VT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면적에다가는 부호 처리 살짝 해주시는 거야. 이게 습관이야. 우리만의 습관이야. 내가 모든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는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는 VT다. 그럼 면적에다 부호 처리해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면적이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 면적이. 그럼 이 깍두기들에 대한 이 면적값들 드릴 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자, 0에서부터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이 면적들에 대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다. 저기 삼각형은 2분의 1이고 사각형은 1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얘랑 죽고 요렇게 사는 것이니까 2분의 3이라고 해도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도 메꿀 수 있을 거예요. 4에서의 위치니까 2분의 3이겠지 뭐. 왜? 처음 위치가 0이니까. 처음 출발점이 0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그냥 위치가 되는 거지. 움직인 거리는 저거 다 더하면 되는 거지 뭘. 양수화시켜서. 1에서부터 5까지의 움직인 거리니까 또 이것도 양수화시켜서 다 더하면 되는 것이죠. 17번은 운동 방향 바꾼 거 몇 초일 때야? 운동방향 바꾸고 3초. 그렇지. 부호 처리를 해주게 되면 대번에 알 수 있죠? 3초.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겠지? 2 나오겠네, 2.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요만큼에 대해서 면적값만 구하시면 되겠지? 오디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19번서부터 23번 메꿔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딱히 이 녹색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안 가르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해볼까? 나머지는 내가 안 가르친 게 없어. 이 베이직 센서 정도의 책을 푸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그럼 수요일에 책 마무리 안 된 사람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수요일 날에는 극한서부터 이 정적분 활용까지에 대해서의 개념적인 것도 쭉 읊어주는 시간 갖고 프린트 하나 이렇게 쭉 풀고 끝내면 될 것 같다. 책은 좀 제출해 주시고. 자,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누구들 여기 147조까지 그냥 쓱 가볍게 좀 풀어주세요. 알겠죠? 쌤 앞에